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의 마이너스 1은 0이고 절대값 fx는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 나오는데 x축하고 만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교차하는 거예요.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fx 곱하기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보면은 fx는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갖다 써야지 가조건을 만족을 시키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fx 곱하기 gx는 4차 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gx가 1차 함수니까 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돼버리면은 b 이렇게 쓸게 그냥.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알파 b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요거 위치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됐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gx가 이거 해야 돼요. 알파. 그러면은 fx 곱하기 gx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마이너스 1이랑 알파에서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게 생기게 되죠. fx 곱하기 gx의 극대값은 81이다. 여기 높이가 81입니다. 그리고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면 여기는 얘와 얘의 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다음 A, 집합 A. A가 원소인데 함수 fx 곱하기 g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일대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fx 곱하기 gx 극값 가는 곳 여기, 여기, 여기 세 개. 얘네들이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fx 곱하기 gx가 거기다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게 81. 4분의 더하기 2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잘못 썼지. 자, 근데 제곱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결국에는 4제곱이 80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3 또는 마이너스 3.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6 또는 마이너스 6. 그럼 알파는 5 또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탈락.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5가 되는 거죠. 5 집어넣어서 완성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극값 갖는 곳은 마이너스 1, 2분의 5 마이너스 1, 5 마일 2, 5. 정답은 6이 됩니다. 나 이게 1등급이었어?
904번. 상수 A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A는 3루트가 아니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0 이하일 때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7이고 x 0보다 크다 해선 fx가 된대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 15. 오이야. 자, 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연속해야 되고. 자, 나 x에 대한 방정식 g'x, g'x-4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다. 오케이. g-2, gA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되어야 될까? fx잖아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예요. 자, 연속. 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G0이 7이니까 F0도 7이어야 되고요. 얘 미분하고 0 대입하면 15 나오죠? 그래서 F'의 0도 15가 나오는데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0,7에서 접선의 길기가 15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얘보다 왼쪽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는 3차 함수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 0,7에다가 갖다가 이쁘게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얘도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이 gx가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횟수가 4개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지만 얘의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올까? 일단 얘가 실근 3개 가지면 얘도 3개 가질까? 아니 4만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4만큼 오른쪽으로 4칸 옮긴 놈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가.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얘야. 뭐 예를 들어서. 얘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가면 얘야. 그럼 4개가 되는 거죠. 왜? G'X는 0이라는 방정식, G'X가 0이 되는 X값이 하나, 둘, 3개가 이미 나왔거든? 얘는 누구야? 얘를 오른쪽으로 4만큼 옮긴 놈이지. 그치? 그러니까 4만큼 옮겨서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면 2개가 겹치지. 그러니까 하나만 추가가 돼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안 돼요. 연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4개가 나올 수가 없죠. 없어요. 없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4고 알파 플러스 8이 되어야죠. 합시다. 자, 얘를 hx라고 합시다. h 프라임의 x는 3x 제곱 2ax 15. 얘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예요. 두 근의 합 n 마이너스 3분의 2a. 두 근의 곱 3분의 15요. 아이씨, 인수분해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면 짱 나는데. 3알파 제곱 12알파 그래서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5. 알파 음수여야 되죠? y축 왼쪽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맞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분의 2a. a 부호가 뭐 안 좋지. 자, a는 9. a가 9 나왔고요. 뭐 하래? 그럼 끝났죠? 얘가 3이니까 얘 함수 찾으면 되죠. 이제 이치 함수 fx. 왜? 이거 f의 2잖아. 이거 h의 마이너스 2잖아. h는 찾았는데 f를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f를 찾기 위해서 합시다. fx는 최고 창의 개수 몰라. lx 7 항상 7. 다음 0에서의 미분계수가 15를 했으니까 1차항 15. 얘가 3이 꼭지점 x좌표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가 3. 그래서 2k는 마이너스 5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fx 찾았어요.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15x 플러스 7. h의 마이너스 2요. hx. 아까 a가 9였죠. 자, h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9, 36, 마이너스 30, 플러스 7, 6, 7, 13, 5. H의 2, F의 2, fx, 여기 있죠. 마이너스 10, 30, 7, 27, 정답 32. 2번이 정답이야. 자,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지? 난 그 만든 사람들 정말 진짜 천재 같아. 그렇지 않냐?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숫자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딱. 이제, 맞다. AI 시키면 된다. 숫자 깔끔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제.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냐?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해서
자, 극점 3개가 나오는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되게끔 하려면 평행이동해서 얘가 겹쳐서 4개가 되려면 3개에서 하나만 추가가 돼야 돼. 그럼 얘가 평행이동해서 겹치는 게 2개가 나오게끔 만들면 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아, 난 푸니까 하는 거고. 푸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만들어낼 때는 이 생각들을 하는 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참.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그래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 실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 시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K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K. 그럼 FK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이거 어디서 나왔었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자, 아무튼 FG 썼지. 이거 HX라고 치자. 그래서 나는 H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HX H 프라임 X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의 방정식이 큰 1, 0.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0, 1, H0은 0, 원점이야. 1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6, 마이너스 6분의 1. 그러면 얘 우변 넘겨서 y는 마이너스 k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k 함수를 만들어내자. 그럼 fk 함수는 자 y는 마이너스 k가 이쪽에 있으면 교점이 하나, 이쪽에 있으면 교점이 하나. 즉 마이너스 k가 어떨 때?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교점이 하나죠. 그래서 한 개가 나오는 순간은 언제? k가 6분의 1보다 크거나 또는 k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한 개가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도 있죠. k가 0이거나 플러스 6분의 1이거나 그럼 k가 자 마이너스 k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서 교점 2개 나오죠. 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교점이 3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다 곱해서. 그래서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아이씨 왜 여기다 적고 있니? 누구야? 고웃음. k가 0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3개. 됐죠? 자, 얘가 불연속한 지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0과 6분의 1에서 함수값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건 뭐예요? 1, 2, 3, 3, 2, 1 이렇게 생기는 함수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0과 6분의 1에서 불연속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2차 함수 gx래요. 그럼 2차 함수인 gx는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0이 되면 얘가 불연속이어 봤자 곱하면 0, 0, 0. 뭐 기억하시죠? 그래서 g에 0이 0되고 g에 6분의 1이 0 되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어차피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0일 테니까 얘가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달라도 싹 다 곱해서 0 돼버리니까 연속하게끔 만들 수 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gx는 최고차의 개수 1, x, x 마이너스 6분의 1 끝 gx 찾았죠. 912번이었습니다. 920번 넘어갑시다. 4참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고 3에서 3,0을 지날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4차 함수래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거예요. 3차 함수 f'x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4차 함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거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기억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 5가지 유형 다 기억하시고요. 자, fx 찾으려면 항상 교점에서 선 내리거나 올리거나. 자, 그래서 도함수가 음수, 양수, 감소, 아이씨, 잘못 그렸다. 감소, 왜 여기다 선을 내리고 앉았어, 나. 증가. 자, 함수 fx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갖는다. 아니죠. 변곡점이라고는 합니다.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fx는 f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f3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최소값이다. 맞는 얘기죠? 3에서 극소가 되면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f의 마이너스 1과 fa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와 같은 실수 a에 대하여 그럼 a가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fx는 마이너스 a보다 왜 갑자기 마이너스 a가 나와? 뭐니? 마이너스 a는요 얘보다 왼쪽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보다 a가 어디 있더라도 최소값을 가진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이거 뭐 생각할 가치가 없는데? 극소값이 여기 있는데 왜? 최소값은 항상 가지죠.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일 수밖에 없죠. 최소값 항상 같죠. 뭔 소리야? 정답 4번 니은 디귿. 27번이요. 똑같잖아요. 얘 gx라고 넣고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서 y는 t하고 해.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되는 거죠. g'x 4이 8x 세제곱 4이 8x x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0, 1 4차 함수. 근데 어때요? 마이너스 0, 1 등간격이죠.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리라고? 이쁘게 W 모양으로 그리라고. 이렇게. y는 t.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가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1 갖다가 집어 넣어보니까 g의 마이너스 1은 2 빼기 4 마이너스 0 나와요. 뭐야 이거 x축이네. 1 넣어도 0 나와요. 이거 x축이에요. x축에 접하네요. 다음 0 집어넣으면 2 나와요. 심지어 저거 우함수죠.
자, ft 함수를 이거 누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ft 상수함수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 t가 0일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 t가 2였을 땐 3개, t가 2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2개. 그러니까 어디서 불연속하냐면 0과 2에서 불연속한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완전 상수함수는 아니죠. 아무튼 x축하고 평행한 0과 2. 정답 2가 되죠. 36번이요. 실수 A에 대하여 점 1, A에서 곡선의 근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 접선의 개수? 뭐 떠올리라고? 접점의 개수. 접점을 T라고 놓고 T방정식 세워서 T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그게 접점 T의 개수. 질문 있는 사람 더 없니? 이거? 없으면 넘어갈게. 그 내가 얘기했었죠? 불연속 함수를 연속하게끔 만드는 거. 다음 함수가 거기서 함수값이 0이 되게끔 해라. 59번. 자연수 A에 대해 두 함수 fx와 gx가 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이다. fx 4차 함수 위로 불러. gx 2차 함수 아래로 불러. fx는 미정계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fx 자, 일단 방법부터 알려줄게.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12x 플러스 k가 12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12짜리인 직선이야. 그럼 k가 변함에 따라서 자연수 k가 3개, k가 변함에 따라서 얘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12x 플러스 1, 12x 플러스 2, 12x 플러스 3 이렇게 3개가 되는. 그렇게 3개가 되게끔 하는 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기는 해. 얘 fx한테 기울기 12짜리 접선을 찾아. 그럼 k 값이 아마 즉 y절편이 상수항이 아마 자연수가 나오겠지? 그럼 얘 하나 셌어. 둘, 셋. 그럼 그때 k 값에 대하여 얘가 접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a는 범위로 나오는데 이거? 야 이거 정답 a. 아 자연수 a라고 그랬구나. 오케이. 자연수 a. 아 그럼 모든 실수 a. 아 다리. 근데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리 떠는 게 복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다리 떠는 게 건강에 좋대. 공부할 때. 공부할 땐 집중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건강에 좋대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자 합시다. 12짜리 접선 찾읍시다. fx한테서.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6x제곱 마이너스 2x 됐죠? 접점 t f'의 t가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6t제곱 마이너스 2t 얘가 12가 되는 t값을 구해야 되겠죠? 접점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 버립시다.
2t 세제곱 3t 제곱 t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6. 아이씨 뭐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 플러스 6 됐네. 마이너스 2네요. 자, 조리제법 해봐야 되겠죠? 인수분해 더 안 돼요. 허근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 12짜리 접선 찾아야죠. F의 마이너스 2 접점의 X좌표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y는 1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가죠.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k. k는 20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12x 플러스 20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연수 k가 몇 개? 3개라고 그랬으니까 20, 21, 2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12x 플러스 이거 왜 지웠지? 에이, 치워. 예, y는 12x 플러스 22 그래프랑 얘랑 접하면 a 값이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해봐야지. 이거 원래는 뭐 항상 만질 때는 부등식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접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조사를 해봅시다. 연립해야 되겠죠? 판별식 66에 36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22 3으로 전체 나눠버리고 a는 34 딱 나오네요. a가 34가 되면요 그럼 얘하고 12x 플러스 22하고 어떻게 돼요? 접하게 돼요. 그러면 fx 함수하고 gx 함수 사이에 끼는 기울기 12짜리 접선은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연수 k에 대해 3개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질문 없니? 42 야, 얘 보면은, 그러니까 볼 때 시각이 생겨야 돼. 정의역을 제한시켰어. 3차 함수야. K는 상수항이야. K가 변하면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 그치? 그러면 0과 4 사이에서 얘 개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나 봐야지.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서 1과 25 사이에 있어야죠. 얘가. y는 1과 y는 25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35 이하, 최소값이 1 이상.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0과 4 사이에서. 그래서 얘를 내가 fx라고 둡시다. 최대값과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f'x는요. 3x 제곱 3이 6x 는 0의 방정식의 근이 0 또는 2. 자, 0과 2가 주어진 범위 0과 4 사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4는요. 찾아야죠. 이렇게 그려보면 2대 1이니까 여기는 3이야. 4는 올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아야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0부터 4까지.
그럼 최소값은 극소값이 최소값일 거고, 그래서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서의 높이 8, 4, 3, 12, 마이너스 4 플러스 K예요. 여기서의 함수값 4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64 마이너스. 그러니까 16 플러스 K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16 플러스 K가 최대값이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최소값인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5 이상. 9이야. 정답. 질문 더 없니? 오답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속도와 가속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답 꼼꼼하게 해라. 오답 밀린 거 있으면 오답 다 하고, 오답 다 되어 있으면 1등급 문제 풀면서 질문 갖고 나오고. 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x는 ft라고 하는 식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얘는 시간을 대입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x는 위치야. 우리는 지금 1차원 수직선상에서만 바라볼 거예요. 2차원, 3차원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하에서 배웠죠. 기하에서. 아, 니네들이 이제 기하 하겠구나. 기하에서 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얘기해요. 수직선에서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는 ft 이렇게 나타내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t1일 때 x1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치자. x1은 f의 t1입니다. t1이라는 시간을 집어넣었을 때 x1이라는 위치에 있었고요. x2라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t2일 때 x2라고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 수직선 2개 그려서 보여주는데 니네들 배웠던 애들이니까, 자,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위치 변화량 델타 x라고 해요. 자, 여기서 델타 x는 위치 변화량 변위라고 하죠. 변위. 얘는 시간의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에 대한 의미가, 델타의 의미가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 증분,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량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변화율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간, 나중 시간, 처음 시간, 나중 위치, 처음 위치 빼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해요. 이게 변위예요. 그러면은 다시 t2 t1 분의 x2는 뭐냐면 여기 나타냈지만 저기 x는 ft라고 하는 식에다가 t2를 대입해서 구한 위치죠. 마찬가지로 x1은 f의 t1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뭐로 보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배우기 전에 배웠었던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래서 얘를 평균 속도는 우리가 평균 위치 변화율이에요. 비율입니다. 위치가 변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초당 얼마씩 위치가 바뀌냐 뭐 이런 거겠죠. 시간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평균 속도, 평균 위치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죠? 리미트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가져오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는 F'의 T1 이라는 식으로 F2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T1 F의 T2 마이너스 F의 T1 이렇게 갖다 써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T는 T1일 때에 순간 위치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순간은 이제부턴 뺍니다. T는 T1일 때 위치 변화율이라고 부르면 돼요. T는 T1일 때 위치 변화율. 우리는 그 위치 변화율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속도예요. 속도. 사실은 얘도 단어가 앞에 숨어 있죠. 뭐가?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죠. 순간 속도예요. 자, 알겠지만 우리는 미분계수의 표현에서 한 가지 더 있죠.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으로서 우리가 t는 t1일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도는 속력과는 달라요. 속도는 속력과는 달라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얘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해서 앞으로, 즉 오른쪽이 우리는 양의 방향입니다. 무조건. 오른쪽이 양의 방향, 그리고 평면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위치가 오른쪽으로 변화했으면 양의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두 걸음 걸어갔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 즉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양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방향의 의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벡터로 분류가 됩니다. 스칼라와 벡터. 여러분들 기하를 배웠기 때문에 스칼라와 벡터의 의미를 알고 있을 거예요. 스칼라는 양적인 개념만을 갖고 있을 때 스칼라라고 하고요. 벡터는 방향의 의미까지 들어갔을 때 우리는 벡터라고 하죠. 얘는 그러면 변위는 왜 벡터가 된다고?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 되는 거죠.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우리가 요거 뭐예요? 순간 위치 변화량이겠죠. 위치 변화량이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m/s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초당 2m를 가는 순간 속도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즉 플러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 2m/s 뭐냐면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뭐다? 벡터의 개념을 갖고 있다. 벡터다. 벡터다. 자, 그러면 속력은 뭐냐? 속력은 속도와는 다르게 양적인 의미만 갖게 되는 스칼라예요.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으면 속도에선 2m/s, 속력에서도 2m/s. 하지만 왼쪽으로 2m/s로 가고 있으면 속도에선 마이너스 2m/s, 속력에서는 그냥 2m/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뿔마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다?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된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됩니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FT가 있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X 프라임, 즉 F 프라임의 T가 구해지는데 우리는 얘를 속도, V, velocity, 그래서 V, 속도라고 합니다. 미분된 도함수, 속도를 구하는 함수예요. 속도를 구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아시겠지만 뭐가 돼요? V 프라임이 되죠?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이것을 두 번 미분했다 해서 이게 도함수라고 부르긴 합니다. 이게 도함수? 이게 아니라 이게 여의야. 이게 도함수야? 이게 아니라
이계도함수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계도함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우시게 될 단어예요. 어쨌든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엑셀레이션? 명사는 뭐가 되냐? 아무튼 악셀 A가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앞에 순간이란 단어는 생략한 거예요. 순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분을 해서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한 자,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야. 시간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얘는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에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보는 거야. 변화율,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 가속도는요. 시간에 대한 그 전에 걸 보는 거 봐봐. 속도지. 그래서 속도 변화율이에요.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간단 개념, 문제들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형 (10인가) 어이씨 어디 갔어? 유형 12에서부터 봅시다. 967번이요. 방학 특강 끝나면 이거를 아예 그냥 저 알렉산더를 싹 바꾸든가, 알렉산더 듣는다. 싹 고치든가 해야지. 이쁘게 고쳐줄게, 깨끗하게. 알렉산더야. 안 고쳐주면 새로 살 수도 있어. 다음번에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뭐예요?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출발 후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시각 T에서의 P의 가속도는 뭐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그런데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거든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거든요.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서 푸는 모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항상 시간을 구해야 되는 게 관건이야. 너희들 생각은 항상 시간을 알아야 돼. 우리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을 알았어야 되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시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쟤를 미분하여 velocity, 속도를 구합시다. 자,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 자, 그럼 얘를 잠깐만 분석을 하기 전에 는 0 잠깐만 풀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 자, t는 1 또는 5야. 무슨 얘기냐? 얘가 1초와 5초일 때 속도가 0이 돼요. 자, 얘는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1초일 때 속도가 0, 멈춰. 1과 5 사이의 숫자, 만약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4, 3, 12, 36, 15, 27, 9. 자, 마이너스 9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초일 땐 뒤쪽으로 마이너스 9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가다가 다시 느려지다가 5초일 때 멈춰. 그 다음 또 운동 방향 바꿔서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초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양수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1초와 5초입니다. 자, 출발 후 그럼 뭐야? 0초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꾼 시각일 때 가속도 구하래. 처음 언제 바꿔? 1초일 때.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요. 그때 가속도 얼마나 가속하고 있냐. 그래서 A, 가속도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 평균 변화는 뭐 요딴 거 없이 그냥 바로 10. 야, 미안해. 유형 12가 있었네? 나 이거 왜 안 풀고 유형 13으로 넘어갔니? 하부할게. 니네들 아무 말도 없니, 그냥? 이씨. 6t-18이죠.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1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뭐예요? t는 1일 때 a는 마이너스 12, 가속도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 0초일 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어. 왜? 뒤로 가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멈춰. 아직도 뒤로, 왼쪽으로, 저쪽으로 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쉬운데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 어렵진 않고 쉬운데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 자, 960번 아까 안 풀었던 문제 다시 돌아와서 보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다. 점 P가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출발 후 다시 원점. 그때 시간 구해야 되지. 그럼 무슨 얘기냐? 위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로 풀어야 됩니다. 자,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원점에 있게 되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t로 묶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방정식의 근이 0, 6,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과거는 집착하지 마. 버려. 과거는 필요 없어. 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6초일 때의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8t 플러스 12 6초 갖다가 집어넣어야죠. 36 곱하기 3, 3, 3, 9, 6, 38, 108 마이너스 108 83, 24 플러스 12 36이니까 72 마이너스 72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70 뭐가? 아, 6 집어넣어야지. 나 왜 3 집어넣고 앉았냐? 68에 48이죠. 60 빼니까 마이너스 48이죠. 정답 3번이요. 뭐를 풀까? 그냥 이거 풀자. 976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FT, GT 나와 있죠. PQ의 움직임입니다. 자,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A, 그 순간 두 점 PQ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위치 구해서 해야 돼. 어쨌든 속도가 같아지는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속도니까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의 T 2T제곱 18T 플러스 36입니다. G 프라임의 T 마이너스 T제곱 6T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네 둘이 같아지는, 즉 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3T제곱 마이너스 24T 48 방정식 풉시다. 3으로 나누고요. T는 4예요. 4일 때 둘이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같아진다. 4초일 때. 그러니까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뭘 구해야 돼요? 위치 구합시다. F4 이런 3분의 2 곱하기 64 44 16 곱하기 9 그리고 9, 6에 54 144
뭐야? 36 곱하기 4. 64, 24, 144. 요거죠? 3분의 128. 맞아? 다음, G 4를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64. 16 곱하기 3. 48이니? 마이너스 48. 됐죠? 얘의 위치는, P의 위치는 3분의 128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요. 다음, Q의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64예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얘 빼기 얘 하죠. 3분의 2, 9, 1. 3분의 192. 3으로 나눠지죠? 3, 6, 18, 3, 42. 64가 됩니다. 자, 따라서 B가 64고요. A는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68이 됩니다. A 플러스 B 68이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위로 던진 물체. 자, 983번이에요. T처 후의 높이. X는 이거 높이죠. H로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중3 때 많이 봤던 거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의 관계가 성립한다. 자, 아래쪽에 풀기 위해선 봐야 되겠죠.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얘가 40m 높이에서 지면입니다. 위로 던졌어요. 그럼 지 대가리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들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 야, 30m 높이에서 위로 던졌어. 40m 높이에서. 그러면 여기로 떨어지지 왜 지면으로 떨어져? 난 맨날 그 생각하거든. 여기서 던졌으면 내 자리로 떨어지지. 수직으로 던졌는데. 수직으로 던졌잖아. 왜 안 나와 있어? 포물선으로 던졌나 보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형아 있었어. 선생님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거기가 일반 주택들이야. 이런 데가 아니라 산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 감나무가 있었어. 근데 동네에 조금 부족한 형이 있었어. 원래 옛날에는 동네마다 바보 형들이 한 명씩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되게 착했어. 나를 좋아했어. 근데 바보 형은 진짜 바보는 아니야. 진짜 바보는 아니야. 약간 어리버리한 그런 형이 있잖아. 그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날 되게 좋아했어. 날 귀여워했었어. 근데 감나무 위에 있는 감을 보고서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형이 날 따주고 싶었나 봐. 착하지. 따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돌을 던져서 감을 따려고 돌을 던졌어. 근데 돌이 아니라 바위를 던졌어. 야, 그냥 요만한 거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맞추면 그게 아니야. 이 형은 이만한 돌을 그 형이 어리긴 어렸어.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근데 자기 몸에 비해서 이만한 돌을 던진 거. 그리고 그 돌은 그 형의 머리로 떨어졌어. 그래서 피 질질질 흘리면서 머리가 깨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업고선 병원으로 달려갔대. 나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리고 그 형은 머리가 좋아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반전이지. 머리가 좋아졌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냥 들었던 얘기라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머리 한 번씩 때려봐, 얘들아. 혹시 몰라. 아직 뇌를 들 쓰고 있었던 애들이, 어? 자, 던져서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30m/s예요. 자, 옳은 거 고르래. 자, 속도가,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안 보여.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얘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수직선이 여기 수직으로 던질 때는 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아래 방향이 음의 방향이야. 왜 마이너스 10이야?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9.8m/s 제곱이 아니라 10으로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초당 10씩 떨어지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10으로 계산됐으니까 그런 거야. 자, 아무튼 문제 보도록 하자. 기억.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최고 높이에서. 그러니까 뭐를 구하면 돼?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은 3초야. 그래서 3초일 때 운동 방향 바꾸니까 최고 높이는 3초에 도달을 하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물체의 최고 높이는 85m이다. 그럼 최고 높이가 85m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0초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었더니 40 나오죠. 맞아요. 0초일 때 지금 얘 위치는 40m 위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3초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최고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3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3, 3, 9, 5, 45, 90, 40, 85. 맞아요. 85m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가끔 지면을 기준이 아니라 40m 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40을 지워놓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문제 이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m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 얘 여기 어디야? 지면을 기준으로 85m죠. 그 움직인 거리 45, 85. 그래서 130.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움직인 거리와 변위는 다릅니다. 뭐 절대값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아니야. 이동 거리는 3m 같다, 2m 같다, 1m 같다. 중간 과정까지 다 더해야 돼. 이동 거리는. 988번 넘어갑시다.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 후, 김제동 아니고요. 제동,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죠?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x 미터. 자, 그러면은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에 있는 대로 골라라. 속도 함수는 30-10t예요. 가속도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10으로 그냥. 자, 기억. 제동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정지한다. 뭐가? 속도가 0이 된다. 속도가 0이 되는 거 3초. 맞습니다. 제동 후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그럼 뭐야?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죠. 근데 얘가 그 3초까지 운동 방향을 안 바꾸거든? 그러니까 이동 거리와 위치 변화량의 관계는 절대값의 관계예요.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위치 변화량이 얼마인지 봅시다. 3 갖다 집어넣으니까 90, 45. 뭐예요? 위치 변화량이 45야. 그럼 뭐야? 제동거리, 즉 이동거리 45가 되는 거야. 맞아. 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중간에 운동 방향 바꾸면은 절대값으로 이동거리 구하면 안 됩니다. 자, 디귿. 제동 후 1초가 되는 순간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1초가 되는 순간이든 2초가 되는 순간이든 얘는 가속도는 상수함수입니다.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이다. 가속도는 미터 per sec 제곱으로 갖다 씁니다.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992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FT, X는 F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자. 근데 소영아, 너 여기 부정적분 할 때 있었나? 부정적분 이후에 들어왔나, 너? 얘네들 부정적분, 너희들 다 풀었잖아, 부정적분 단어. 우리 부정적분 단어를 건너뛰어야 되거든. 풀어봐. 니네들 오답 제대로 안 된 거 있으면 거의 부정적분 부분 오답이랑 1등급 서술형 다 풀자, 그냥.
그럼 우리가 남은 건 정적분이랑 정적분 활용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내에 끝내기로 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 그게 목표였잖아. 끝내는 게. 잠깐 몇백 문제 남았지? 400문제 남았어? 100문제씩 나가야 되나? 안 되는데? 매일매일 수업인데? 자, 내일 수업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지? 예나랑. 넌 왜? 내일 왜? 학원 몇 시? 그러니까 6시에 오자고. 어. 안 돼. 5시 할래? 어? 10시. 10시 시작을 하자고? 불법이야. 아침에 시험 수업이세요. 화목토 반.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진도를 나가면서 대표 문제 풀어주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들 해야 되잖아. 없지. 너- 아니 개정 전 거는 있어. 개정 전 거. 근데 이건 개정판이라서. 근데 개정판 나오고 나서는 이거 수업하는 게 이게 처음이야. 얘네가 난이도를 올렸어. 문제가 한 70% 같나? 50% 70% 정도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토요일이 낫냐? 내일이 낫냐? 넌 어차피 다 안 되고. 그래서 지 편하려면 뭐 어떻게든 머리를 막 계산하지 마. 단체 생활을 하는 거에서 그 계산적으로 그러면 안 돼, 서진아. 전체에 조금 따라가 줘야 돼. 따라가 줘야 돼, 너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너도. 내일 6시. 그땐 안 졸겠지? 사영아? 맨날 아침에 와서 피곤해하고 막 맨날 그러는데. 근데. 야, 관독에서는 못 자냐? 뭐 영어 단어 외우는 척 하면서 자? 이렇게 하고서 영어 단어 이러고 자는 거잖아. 아, 불쌍하다. 아,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 넌 쌩쌩한 정신인 적이 없는데. 맨날 쌩쌩한 정신인 적이 없잖아. 맨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집중 겁나 안 돼. 막 화장실 갔다 오거나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계속 왔다 갔다. 아, 난 똑같아. 그럼 토요일? 쟨 토요일이 싫다고 그랬거든. 그럼 너가 따라줘. 너가 따라줘. 그래서 내일 6시로 해. 어차피 안 하잖아, 너. 안 하잖아. 오늘 해왔어? 그저께 해왔어? 엊그저께 해왔어?
너 지금 연속 몇 번 안 해왔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저번 주에도 한 번도 안 해와서 저번 주에 남았잖아. 뭐 숙제 타령을 하고 있어. 어차피 안 올 거면서. 더 안 해오겠다? 그런 마음가짐이야?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내일 6시 합시다. 나 토요일 저녁 6시가 더 낫기는 해. 왜? 그냥 아예 텐텐으로 빡세게 해버리는 거야. 나는 아침 저녁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쫙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근데 서진이도 또 토요일날 힘들다고 하니까 2대1 2대1 너 졌어. 됐어. 9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FT FT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얘를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F'T를 구해보자. 자 얘는요 극대점 극소점에서 선 내려보면 거기서 함수값이 0 나와야 되죠. 감소합니다. 함수값이 음수겠죠. 그래서 다시 음수로 바뀌어야 되죠. 그치? 감소니까 그쵸? 감소 증가 감소 여기 증가 감소니까 음의 값 증가니까 양의 값 4차 미분하면 3차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자 기억 0과 2 사이에서 P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어디에서? 2까지에서 운동 방향 3번 바꾼대. 맞아요? 맞죠? 속도가 0 되는 게 3번이잖아요. 그쵸? 다음 니은 T는 C일 때와 T는 2일 때 운동 방향 같다. C일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도가 음수죠. 2일 때 속도가 양수죠. 운동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B일 때 D일 때보다 속력이 빠르다. B 속도가 0 속력도 0 D 0 뭐야 이거 둘 다 0인데 B, D 0이에요 둘 다. 그래서 디귿 틀렸죠.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96번 이번에는 가속도 속도 함수가 나와 있네요. 원점에서 출발해 수직선 위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거기서 오는 것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은 봅시다. 기억 0과 F 이거 속도예요. 0과 F 사이에서 F까지 해서 점 P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언제? 속도야 방향이야. 방향 양의 방향 C 1대2다. 맞죠?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0과 F 사이에서 2번 바꾸죠. B, D. 그래서 틀렸고 0과 F 사이에서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3번이다. 가속도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은 3군데.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죠. X는 FT 얘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예요. 얘를 미분을 하면 X 프라임 즉 F 프라임 T인데 얘를 우리는 속도
속도 함수라고도 부르죠. 속도 함수이긴 한데 얘가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에 대한 함수예요. 자, 우리는 길이에 대한 함수도 앞으로 접하게 될 거예요. 길이를 시간에 대한 길이가 변하는 거. L, length, 길이.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예요. 걔를 미분하면 L 프라임, 즉 F 프라임의 T가 뭐야? 왜 사진이 나와? 구해지게 되는데 얘는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할 때는 미분해서 자 마찬가지로 S는 FT 시간에 대한 넓이 함수예요. 얘를 미분하면 S 프라임, F 프라임의 T가 구해지게 되는데 얘가 시간에 대한 뭐예요? 넓이의 변화율 함수가 됩니다. 부피, VP 볼륨입니다. 자, FT 시간에 대한 부피 함수예요. 얘를 미분하면 V 프라임, F 프라임 T가 구해지게 되는데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998번) 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A, B의 시각의 위치 됐죠? 자, T는 3이 되는 순간에 선분 AB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길이의 변화율 뭐야? L'을 구하라는 얘기죠. 길이의 변화율 L'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B, 선분 AB의 길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XA 마이너스 XB가 둘의 위치의 차이 뭐예요? 둘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얘가 뭐야? 아이씨 이렇게 할래. 차수 양수로 만들려고. 안 보여.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뭐야?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 0 안 되죠. 뭐 집어넣으면 0 되죠? 하나 있을 텐데 4, 2, 8 안 되는데 1 안 되고. 자 아무튼 3초가 되는 순간 3초가 되는 순간 양수냐 음수냐? 양수죠. 자 길이의 변화율 미분합시다 얘. FT라고 두고요. F'의 T는 이게 0초 이후로 계속 얘가 앞에 있나 보다. 그걸 봐야 되나 보다. 얘가 앞에 있나 보다. 0초 이후로. 둘의 위치 관계 사실은 봐야 되긴 하거든요. 자, F'의 T는요. 3T제곱 2T 3 갖다 집어넣으니까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9, 3, 27 3, 2, 6 33 길이의 변화율 33이 됩니다. 1002번 그림과 같이 잔잔한 호수에 내 마음에 돌을 던지면 내 마음에 파문이 일어난다. 느끼하지?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 per sec씩 커질 때 돌을 던진 후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은 자 그러면 우리는 넓이의 변화율 S'을 구해야 되죠. 그럼 S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넓이는 자 1초일 때 3cm, 2초일 때 6cm, 3초일 때 9cm, t초일 때 반지름은 3t가 되겠죠. 반지름 제곱의 파이가 넓이가 돼요. 그래서 9t 제곱의 파이가 넓이고 미분을 해서 18t 파이가 되고요. 언제래? 3초 후에 3 갖다 집어넣죠? 정답은 5번 54파이가 정답입니다. 또 애들이 사실 이거 1004번을 좀 질문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 너희들은 천사가 아니라서. 1004번 잠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이스크림 공장에서는 액체 상태의 원료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뿔 월드콘인가 보다. 브라보콘인가? 자, 디즈니 모양의 용기에 넣고 얼려서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한다.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는 기계는 액체 원료의 높이가 1cm per sec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10초 동안 하나의 용기에 액체 원료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용기에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구해야 돼. 언제? 4초일 때. 그럼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거기 보시면 원료의 높이가 액체 원료의 높이가 1cm per sec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했대. 그러면 높이는 뭐가 돼요? t지. 1일 때 1cm, 2일 때 2cm씩 높아진다라고 했죠. 그럼 말이 돼? 처음엔 쫄쫄쫄 나중에 많이 넣어야지 되는 건데 점점 양이 변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러면은 10초면 10cm 맞죠? 그래서 10초 동안 하나의 용기에 액체 원료를 가득 채울 수 있었대.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럼 여기가 t야. 그럼 얘의 넓이. 그래야지만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야? 10대 3. 반지름 10분의 3t. 그럼 넓이는 뭐야? 10분의 3t 제곱의 파이. 끝. 미분하고 4 대입하면 정답이겠죠. 1007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 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1cm per sec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불어넣을 때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 얘는 시간을 안 줬네. 6cm가 되는 순간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 언제야? 몇 초야? 4초지. 왜? 2cm에서 시작하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간당 1cm씩 늘어나도록 바람을 후 하고 똥냄새를 넣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4초일 때죠. 그럼 결국엔 t는 4일 때 뭘 구하는 거야?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부피, V죠. 그래서 dV, dt 구하라는 얘기죠. 자, V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V는요. 반지름이 얼마야? 2 플러스 t가 되죠. 반지름이 2 플러스 t죠. 파이 r 세제곱. 구의 부피. 공식. 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됐죠? 그럼 dv dt 4 2 플러스 t의 제곱의 파이. 합성함수 미분 파세요 그냥.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정답이죠? 36, 4, 144파이. 정답 4번이요. 쉽다. 진도를 더 나가자.
아니, 지금 이 시간엔 차라리 너는 부정적분 대표 문제 하나씩 다 풀어. 우린 부정적분 끝났거든? 뒤에 단원 다 풀고 나머지 학생들은 숙제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분 1등급까지 다 돼 있는지 확인해. 그래서 뭐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 혹시? 그냥 부정적분에서 서술형 안 풀어져 있을 걸 아마? 그렇지 않니? 서술형 1등급 풀어 지금. 부정적분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 과제로는 확인하세요. 부정적분 오답까지 다 돼 있나 확인하는 것까지가 과제야. 부정적분까지 다 끝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적분 나간다.